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폴란드의 회심의 결단에 오히려 인니 발칵 뒤집히다. 인도네시아 결국 그로기 상태. 최근 국내 언론 헤럴드 경제가 진행한 인니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소속인 앙기 엘리마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KF21 공동개발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에 대해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하였는데요. 엘리마 의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오래전부터 협정을 맺었고 최근 양국 대통령이 직접 만난 바 있으니 인니의 미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정을 맺어온 것과 대통령의 만남이 미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1도 모르겠는데 계약에서는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건 인니 빼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양국의 그러한 신뢰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다면 인니 측의 일방적인 미납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마 의원이 미납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무엇일까요? 그는 되레 IFX 사업은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기술을 꼽았습니다. 아니 지금 3차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제 5호기가 출고되는 상황에 무슨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건가 싶은데 이들이 말하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는 한마디로 인니 얘기로 기술 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IFX 사업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야 한다며 I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국영기업 PTDI만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F-35를 개발할 때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한 것처럼 한국이 KF-21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보면 돈 다 냈는데 기술 못 받을까 우려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제기한대와 일부 기술 자료 이전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48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자국산 항공기 한 대도 개발하지 못한 인니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에 카이는 TOC 마이 생산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술진들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니는 왜 그러냐? 기술도 안 주고 출장비만 들어가는 한국 기술진들은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네주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꼴인데요. 현재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40명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KFX 프로그램을 총괄한 정광선 단장에 따르면 미납으로 인해 원래 받아가야 할 기초적인 기술도 이전되고 있지 못하여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긴 돈 꼬박꼬박 잘 내고 열심히 배우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어느 사람이 더해줄 망정 덜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카이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전투기 양산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협상을 나눴고 양산이 이루어진 후에는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업체 PTDI에서 일부 IFX 부품을 생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시제기 출고가 끝나니 과욕을 부리며 자체적으로 IFX를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PTDI를 비롯한 기타 인니 업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죠.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기술을 이전받는다 해도 한국의 도움 없이 과연 인니가 4.5세대 전투기 양산이 가당키나 할까요? 한국은 F5 제공 후 KF-16 전투기를 라이센스로 300여 대 독자 생산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OC 항공기 개발에 난항을 겪어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음속 전투기는 고사하고 단 한 대의 경전투기도 독자 개발하지 못한 인도네시아가 기술만 주면 스스로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 생산하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자신감인지 한국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마 의원은 KF-21이나 IFX가 향후 전투기로서 가치를 입증받을 필요가 있기에 4.5세대 전투기에 머물 게 아니라 5세대 준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수출도 가능하고 양국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인도네시아 측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한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빚을 진 국가라는 인식. 두 번째,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성장 잠재국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란 대국 사상 때문이죠. 자원부국의 세계 4위 인구, 해상무역 길목을 장악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이러한 대국 사상은 마치 중국을 보는 듯합니다. 단 중국보다 돈 없고 힘없는 중국.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지난 7월 못생긴 한국 전투기 TOC 마이의 끝없는 추락은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대금을 체납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KF-21 보람회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고 터키와 인도네시아에 제안을 하였다. 터키는 거절하였지만 인니는 끝까지 함께했는데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KF-21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한국의 배신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방산무기 판매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 무기를 팔 때 인도네시아 전례를 드는 마케팅을 즐겨했다. 필리핀, 태국, 이라크는 인도네시아가 TOC 마이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때를 지어 사들였다. TU-10I 구매 초기 당시 인니 네티즌들은 왜 러시아 야크 130이 아닌 한국의 TU-10을 결정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현재 TU-10I는 인니에서 추락 사고가 줄이어 발생하니 이 전투기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U-10I의 사고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KF-21 보라매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도록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두 전투기 모두 한국의 카이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죠. 인니가 바라보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KT-1 기본훈련기와 TU-10 공격훈련기 그리고 1400톤급 잠수함 등의 한국 무기를 최초로 구매한 국가이자 KF-X 사업 초기 국제공동연구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국가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한국이 빚을 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인니는 무기 도입 사업에서 세계 여러 방산업체들을 불러다 경쟁 기종들을 출연했고 그 가운데 한국 무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즉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에 도입한 것이며 철저히 자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산 것이지 무슨 자선 사업에서 웃돈을 더 얹어 구매한 것이 아니란 거죠. 구매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것을 볼모삼아 감히 빚을 졌다는 표현을 해대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한국 방산에 접근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4번 넘게 추락한 인니의 TU-10I는 기체 결함이 아닌 모두 인도네시아 측의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음에도 한국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도리에서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니가 미납금을 모두 지불해 KF-21을 가져가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을 받은 후 정비 문제로 인해 파손한 후 괜히 한국 핑계를 대면서 지금처럼 뭐라도 더 얻어내려고 수작 부리다가 KF-21의 위상을 떨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것이죠. 에이 설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까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노근본 정책으로 각종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바람에 군수정비 체계가 완전히 꼬였고 여기에 내부정치 갈등도 심해 서로 탓을 하다가 결국 애꿎은 한국에게 덮어씌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인니해군 난갈라함 침몰 사고 당시 인니 국회의원 바구스 하사누디는 2012년 한국에서 진행한 개조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한국 측의 규칙 사유를 따져 물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2009년에서 2012년 리모델링 겸 정비를 진행한 후 인니는 9년 동안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았고 거기다 15명 추가된 인원을 태워놓고서는 한국 탓을 한 것입니다. 원래 잠수함은 6개월 주기로 한 번, 잠수함이 노후화될수록 더 짧은 주기로 정비해야 하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네시아 방산을 이끌고 있는 프라보와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자만 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잠수함을 팔면서 기술 이전마저 인색하다는 망언을 남겼는데 재래식 잠수함 최장 자만 기간이 한국의 도산안창호함이 세운 21일이고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 중 제일 기술 이전이 후한 나라라 이 말로 현 인니의 국방 수준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형신이야?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국제 테스트 비행 조종사 협회 ITPS 관계자들은 KF-21의 실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극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ITPS는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교육기관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험비행 조종사 상당수도 이곳에서 추가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TPS 플린 부회장은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히 시험비행이 이루어지는 미션 컨트롤 룸에 들어갔는데 마치 로키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과 같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고 이에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함께 방문한 조지오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SETP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높아진 것은 TU-10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은 앞다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큰 관심을 내비치며 직접 방한을 하면서까지 둘러보고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자국산 항공기를 단 한 대도 개발하지 못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정비 실책으로 추락한 TU-10I를 보고 KF-21도 카이가 만들었으니 못 믿겠다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죠. 참 대단하다 인도네시아.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런 극찬은 인도네시아 귀에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절대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인니의 목리가 통하지 않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29일 한국의 명품 경공격기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전체 대금 30%가량인 9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지급 시기도 거액인 만큼 1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폴란드는 9월 계약 후 단 2달 만에 통상적 선수금을 훨씬 웃돈 금액을 지급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금으로 10년 동안 질질 끌었던 1조 7천억에 맞먹는 금액인지라 더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선수금을 건네면서 한 가지 신신당부하였는데요. 돈은 우리가 확실하게 입금할 테니 예정된 납기 기한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돈이 먼저 들어왔는데 납기를 못 맞춘다. 국가번호 8위의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근 풀가동 들어가는 거죠. 폴란드 매체 폴스카 즈브로즈나에 따르면 1차 도입분 12대의 FA-50은 내년 8월까지 제23 비행대대로 납품이 완료되어 현재 운용 중인 미그 29를 대체할 예정이고, 따라서 내년 초 8명의 폴란드 조종사들이 카이 시험장에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시뮬레이션 장비는 초도분 도입 이후 2024년 말에 설치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11개월 만에 12대의 FA-50이 로켓 배송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느린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항공기 수출은 본체의 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시스템이 함께 동반되는 것으로 조종사 훈련 및 경납고, 정비고, 활주로, 계류장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후에나 항공기가 도입될 수 있으며 군수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추가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해서 12대의 도입이 내년 8월에 이뤄지는 것이죠. 특히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의 기자 예드제이 그라프에 따르면 한국과 폴란드는 장비의 빠른 배송에 중점을 두고 첫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원래 계획인 12월 10일이 아닌 8일을 앞당겨 12월 2일에 폴란드에 도착할 것이라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한국 업체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원래 일정도 어마무시하게 빨랐는데 그걸 더 당겨 조기 출고하는 것이죠. 서로 내 돈 먼저 받아, 아니 내 물건 먼저 받아 난리법석 떠는 중인데 참 어느 나라와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도리어 자신들이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미납금 관련 핑계를 한국에서 찾으면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8대 도입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당시 TOC-마이의 6대 도입권도 총 4차례 연기하면서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폴란드가 갑자기 끼어버리니 완전히 자충수에 걸려 더 이상 계약금을 미루지 못하고 한 번에 지급한 것이죠. 더군다나 현재 프랑스의 라팔은 1년 생산분이 4대도 채 되지 않고 있어 48대 도입은 2030년대 중반에 가서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KF-21의 양산보다도 뒤로 미뤄지는 시기입니다. 더욱이 한국을 상대로 계약 장난질을 치다가 보잉사가 자사의 F-15EX를 구매하고 싶으면 일시불로 구매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 동남아 최대 경제국이란 자부심이 제대로 망신당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놀리기 바쁘고요. 오늘의 한 줄평, 리얼리즘 자체연구소의 AI 알바냐고가 분석한 인구 비례에 따른 과학적 논법으로 3 인도네시아는 1 중국인이다. 반대하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